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에서도 시군별로 인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의회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목포시원들의 의정비 인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목포시원들이 자료 수집 명목으로 받는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광역의원은 한 달에 최대 50만 원, 기초의원은 40만 원을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목포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청회나 전문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가지고 합당하게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와 신안, 구례에서 1차 회의가 진행됐고 나머지 19개 시군에서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민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한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이 관건인데 고물가와 정부의 긴축 재정 속에서 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목포와 나주, 순천과 여수시 등의 기초의회 종합 청렴도 수준이 3등급에 그친 점도 부담입니다. 그 대의기구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의정활동비 인상 자체는 시민들한테 동의받기 어렵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와 청렴도 회복 등 신뢰 확보가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인은 결국 선거로 평가를 받는 거긴 하지만 주민들이 의원들의 그런 의정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가 훨씬 더 구체화돼서 개발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인상된 적이 없어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을 납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 의혹 등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오늘까지 19개 시군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2,900여 명을 상대로 브로커의 임금 착취나 여권 통장 압수 등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계절 근로자 인력 선발 과정에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인력관리 프로그램 개발도 건의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세계 최대의 가전 IT 박람회로 불리는 CES 2024 행사가 열렸는데요. 광주 지역의 대학생들이 지역 기업의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발표자로 활약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지난 9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 2024.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관이 선보여 13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호남대에 재학 중인 배재희 학생은 이곳에서 외국어 발표자, 이른바 프리젠터로 활동했습니다. 지역 헬스케어 관련 업체 부스에서 외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상품과 기술을 설명하는 역할입니다. 호남대와 전남대, 조선대, 광주여대 등 광주 지역 4개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 10명이 참여했습니다. 자기 전공이랑 관련된 거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시간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좀 자기네 시야를 조금 더 넓힐 수 있어가지고 참여 업체들에게는 대학생 프리젠터가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기업에서 나가기에는 비용적인 문제나 인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저희에게 메꿔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자율과제 중 하나로 진행됐습니다. CES에서 지역 대학생들이 프리젠터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아이들이 새로운 인재로서 우리 광주에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원들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킨다면 충분히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대학의 역할이 아닌가. 대학생 프리젠터 사업이 지역 인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산학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의 그랜드 스타필드 조성을 추진하는 신세계 프로퍼티가 토지 매매 계약금 86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는 토지 매매 대금의 10%에 해당하며 신세계 프로퍼티는 앞으로 90일 안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설계 용역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앞서 지난 8일 협약 이행 보증금 가운데 일부인 116억 원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증권을 제출하는 등 협약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처음 시행됐죠. 올해부터는 기부금을 활용한 각종 기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요. 소아과 진료부터 빨래방까지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곡성군에서 어린 세 자녀를 키우는 김보라 씨. 예방접종을 하거나 아이들이 아플 때 1시간 정도 떨어진 순천이나 광주로 가야 합니다. 곡성에는 소아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애가 셋이다 보니까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하면 1시간 기본으로 들고 진이 다 빠져서 돌아올 때도. 곡성군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이용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마을에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아과가 없음으로써 젊은 사람들의 유출이 되게 이렇게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아빠는 여기서 돈을 벌고 엄마랑 아이들은 광주로 이사를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전남 나주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100원 빨래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동구는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 경남 김해시는 장애인 경사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의미 있고 특색 있는 기금 사업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기부자가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지정 기부도 가능합니다. 제가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인지 알게 되면은 기부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 모금액은 650억 원.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를 살리고 모금액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가 국가산단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합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한국대기환경학회와 함께 추진해 2년 동안 주변 지역의 오염 정도를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국가산단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과 악취, 물, 해양, 토양 등의 환경조사를 하고 효율적인 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목포시가 한국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문화연대가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포문화연대는 어제 발표한 성명서에서 목포시가 속전속결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 콘텐츠는 급하게 서둘러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권 매수금 등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150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6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쯤 광주시 매곡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A씨를 추적해 2시간 20여 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2004년 시작해 자체 국화 육종 개발을 통해 23종의 특허를 등록하는 등 수익 창출형 모델을 제시한 한평군의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올해 전라남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했습니다. 이 밖에 우수 축제에는 목포 항구축제와 광양 매화축제,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선정됐고 유망 축제로는 곡성 세계장미축제와 고흥 유자축제 등 6개 축제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20mm고요. 내일 오후에 그쳤다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시 내리겠습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광주가 3.1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게 시작했습니다. 낮 기온도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높은데요.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으로 크게 춥지 않습니다. 낮 기온은 나주 11도, 화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0도, 순천 12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1도, 영암과 강진 12도, 해남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2도에서 1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부터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